안녕하세요. 8월 23일 모닝인사이트 리츠에 대해 발표할 KB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및 리서치 업종 담당 장문준입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츠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실물인 부동산을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고 임대료를 바탕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기구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인 부동산 자산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배당기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리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지티브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상장 리츠에 대해서 파지티브 의견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 금년 상반기 빠른 주가 상승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주가 조정 및 횡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웃퍼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 상장 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 위에 약 4에서 6% 정도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꾸준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초 자산이 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츠는 부동산을 담고 있는데요. 오피스 빌딩이나 리테일이나 물류 시설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기초 자산이 되는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 경직성도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신규 자산 편입을 통해서 기존 상장 리츠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신규 리츠 상장도 다시 재개된다라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상장 리츠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한국 리츠와 관련해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한국 리츠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AMC, 리츠를 운영하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약자인 AMC, 이 AMC가 존재 가치를 증명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MC의 적극적인 운용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점을 좀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유 부동산 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가치들이 증가를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자산을 매각한 사례,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이제 그런 사례였고요. 별도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자금 유입을 하지 않고 이 보유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 증가된 보유자산 가치를 베이스로 차입금을 확대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차입금을 확대해서 어디다 썼냐면 새로운 자산을 편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자본을 받지 않고 차입금만 늘려서 신규 자산을 편입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더불어서 금리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 금리 자체를 하락시킨 사례들도, 이리츠 크랩 같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AMC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리츠의 현금 흐름이나 보유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상당히 투자할 만한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상당히 대형화된 리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일본 리츠의 대형화와 주주의 편익 증가라는 파트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례로 일본의 최대 물류 리츠인 니폰 프롤로지스 리츠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츠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형화입니다. 신규 자산 편입을 하면서 리츠가 대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츠가 신규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됩니다. 하나의 자산에서 2개, 3개, 4개, 5개로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고요. 두 번째는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늙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규로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을 집어넣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 보유 자산의 노후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신규 자산을 넣느냐와 상관없이 양을 늘림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력이 강화되고 배당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 사례를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니폰 프롤로지스 리츠입니다. 일본의 최대 물류 리츠이고요. 이 회사는 2013년에 상장을 한 이후로 약 10번 정도의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회색 음영은 주당 배당금인데요. 주당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좋은 자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주당 배당금도 점점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니까 주가도 상장 이후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편입되면서 그 자산의 수익 창출력이 좋아서 배당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최초에 니폰 프롤로지스 리츠가 상장했을 때 이자가 지급 부채,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이자 지급 부채의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은행 차입금이었습니다. 최초에 좀 작은 사이즈의 리츠였을 때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채, 직접 자금 시장에서 이런 차입금들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회사채를 점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아시지만 저희 평균적으로 회사채가 금리도 좀 더 싸고 만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의 자금 조달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 부분들이 금융비를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효과를 줬다. 규모의 경제가 있었다라고 요약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리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상장 리츠도 본격적으로 대형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한알파 리츠입니다. 2018년 8월 상장한 신한알파 리츠는 2번의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LTV 비율을 활용한 대출 증가를 통해서 현재 자산수를 6개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1개 자산을 더 편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신규 자산이 지속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당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2번의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산수를 투자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뒤에 있는 음영 회색이 주당 배당금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당 배당금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을 보시면 주가도 이에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본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혹은 차입금 증가를 통해서 자산수를 확대하는 리츠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롯데리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자산 편입에 성공을 했고 또 다수의 리츠들이 신규 자산 편입을 통해서 대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도 일본과 같이 리츠가 본격적으로 대형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모닝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